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쌍꺼풀과 가슴 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는데요. 해당 병원의 원장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이 씨는 20년 넘게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장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수술을 맡긴 건 물론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 김 씨,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다른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제약회사 직원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천여만 원의 빚돈까지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자, 무면허입니다. 간호 의사만이 성형수술할 수 있습니다. 마취는요, 마취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고, 뭐 대충 할 수 있겠네. 무려 48번이나 반복됐는데, 이 성형외과 찾는 환자들, 의사를 믿고 수술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성형수술은 또 다른 것과 달라서 상당히 좀 정교한, 또 이렇게 또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참 황당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는 의사,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영역별로 하는 일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예. 그야말로 그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어떤 그 성형수술까지도 직접 하게 했다는 것은 의사로서 상당히 그 비난받을 그런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담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형외과. 사실은 이분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상담 실장들이 이제 피부과에도 계시는데요. 네. 가장 그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아닌데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수술까지 하는 이제 지경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수술이 잘 됐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형수술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뭐 피부 괴사도 일어나고요. 정말 뭐 눈을 감을 수 없었다는 뭐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이런 목숨에 관련된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그때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데 불구하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잘 될 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시기에 필요한데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에 수술을 맡겼다? 정말 너무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철역을 비롯해서 뭐 각종 책자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성형외과 광고가 있고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 대의 어떤 마케팅 비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집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분이 유명 의사 그분이 얘기는 해서 광고를 하지만 그분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루에 해봤자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간호조무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섀도우 닥터라고 하는 이름 모르는 그 의사들을 해서 처음에는 계약을 할 때는 유명 의사가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 행위는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다른 의사가 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당 경쟁 그리고 과당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실제로 비전문가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적발돼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의사 면허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받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유혹에 달콤한 사탕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을 빠른 시기 내에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왜 피부과 말고 피부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실에서 시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데 의료 행위, 유사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거든요.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당신은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병원 가면 옆에서 지켜보는 간호조무사는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요. 상담실장 아까 얘기했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장이 사실상 원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을 거느려요. 이게 병원입니까? 기업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실질적으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어떤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사실 의사 선생님이 그 돈이 별로 없는 케이스가 많죠. 한마디로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실장 내지 사무장이란 분의 병원에 해놓고는 나중에 그분이 돈을 받고 한마디로 도주를 해버리면은 모든 법적 책임은 그 의사 선생님이 다 떠안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 고용되는 식의 그 자체가 불법이란 것을 의사 선생님도 좀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이거 어떻게 근절해야 될까요? 몇 가지? 글쎄 저는 이제 요즘 뭐 신해철법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수술 장면을 CCTV로 찍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의사들은 그럼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이제 꼭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이 CCTV로 찍을 수 있는 법률이 지금 대표 발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빨리 통과가 돼서 이 환자들이 도대체 내 얼굴을 다루고 있는 게 누군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의사 믿고 있다가 당했습니다.